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원래 이제 뭐 아이폰 7 그또 이후에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그 고객이다가 떠났고 또 퀄컴 떠나고 엔비디아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TSMC하고 점유율이 많이 벌어진 그렇거든요. 요것만 보셔도 이 점유율의 둘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가 2019년 뭐 이럴 때가 이제 둘의 차이가 이제 한 32%? 그래도 많이 나는 거긴 한데 둘의 점유율 차이가 한 32% 났었는데 22년 뭐 23년 이럴 때 보면 40몇 프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벌어진 거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2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막 40몇 프로가 차이 나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냥 TSMC한테 사실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는 패배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이제 기회가 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 체인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사업부에서 고객이 이제 많이 이탈을 했었는데 10나노 미만 공정부터 제품이 뭐 출시가 좀 지연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때 이제 막 떠난 거고 그게 이제 다 TSMC로 간 거란 말이에요. 대만의 그 1등 기업. 근데 이게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누구는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현금이 많이 쌓였을 거고 그럼 확실히 투자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그죠? TSMC의 뭐 케이펙스라든지 뭐 캐파라든지 이런 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비해서 막 3점 몇 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7나노 미만으로 갔을 때 선단 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고 나니까 TSMC의 점유율이 막 90%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위에 단에 이제 좀 그냥 아직은 막 이렇게 초정밀 정도까지는 아닌 요런 거에서는 삼성전자가 나름 하는데 TSMC 이제 거기를 버리고 더 돈이 잘 되는 그런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TSMC의 점유율이 막 90%가 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어졌던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정보다 더 미세한 뭐 4나노 이런 데가 4나노 수율이 지금 75% 이상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더 미세한 3나노 수율은 한 60% 이상이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미세 공정에서 강점을 나타낸다면 또 고객사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삼성전자를 떠났던 그런 일감을 갖고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들 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 요즘 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캐펙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회사는 이게 캐펙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R&D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점점 진짜 조금씩이긴 한데 발전이 계속되고 요만큼만 한 발자국 더 먼저 나갔다고 하면은 이 뒤에는 또 이제 도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별로도 다 투자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R&D를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 이제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반도체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연히 뭐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동률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테스트 웨이퍼 투입량은 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R&D인 겁니다. R&D. 그러니까 시험하는 웨이퍼는 더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또 자기의 단점을 고치고 수율을 잡아가면서 요새 파운드리 7나노 미만의 이런 초미세 공정의 수율이 좋아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황 부진이 어쩌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이게 기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또 많은 또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을 고객사로 또 유치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식에 보면 저기 이 GA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GAA라고 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가 제일 빠릅니다, 그죠? 이걸 도입을 한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이걸 이제 했고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뭐 TSMC 인텔보다는 더 빨리 했단 말이죠. 근데 이 GAA라는 게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인데 요걸 이제 줄임말로 GAA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게이트가 이 채널의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올 어라운드 돼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올 어라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된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한 면, 뭐 3면 이런 게 있는데 GAA는 이제 전면에 다 되어 있으니까 좀 게이트를 통제하는 힘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채널이라는 건 전하가 이르는 통로고요. 그 통로고 또 게이트는 전압이 또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이트하고 채널하고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GAA는 내면을 다 쓴다 했잖아요. 내면을 다 쓰니까 이동하는 전하가 게이트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아서 누설 전류가 적어지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결국은 도체, 뭐 부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이제 미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류가 좀 삐져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누설 전류가 적어지는 그런 이점이 저 GAA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이 GAA를 삼성전자가 제일 이제 빨리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하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돼가지고 그때 이제 GAA를 이제 채택을 하겠다. 2나노 미만의 공정부터 요걸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 안 남았네. 2025년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GAA가 이게 사용되는 뭐 소재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좀 다르고 좀 많아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기존의 거하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수율을 잡는데 당연히 늦게 따라오면 이게 수율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3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부터는 공정 자체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뭐 딱 얘기해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도 지금부터 할 거야 짠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GAA 같은 거는 수율이 뭐 60% 이상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TSMC하고 인텔이 이제 2나노 공정 더 미세한 거에 GAA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경쟁에서는 아무렴 당연히 삼성전자 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GAA 요쪽 밸류체인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뭐 나중 가서야 뭐 이제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다 이러면 이제 파이가 또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 당장의 고객사들 입장에서 또 삼성전자의 3나노나 2나노의 GAA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요새 TSMC가 이 가동률을 많이 낮췄단 말이죠. 가동률을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기 침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동률을 많이 낮췄는데 가동률 낮추니까 당연히 이제 ASP가 높아집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마진이 떨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이 마진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가격을 더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논의를 지금 TSMC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얘 이제 고객이라고 대형 고객이라고 하는 뭐 퀄컴, 엔비디아 요런 애들은 이게 제가 너무 비싸게 하니까 이거 굳이 또 뭐 이렇게 여기다만 다 맡길 필요 있냐 이거를 이원화를 하자. 이원화라는 건 이제 TSMC만 몰빵으로 다 맡기지 말고 100개 만들 거면 여기다 한 70개, 저기다 한 30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줘야겠다. 이원화를 좀 해야겠다. 내가 만드는 공장을 요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TSMC가 뭐 생각보다 어쨌든 가동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겁니다. 물건 만들려고 공장 다 지어놨는데 공장에서 이 공장이 한 반밖에 안 도는 거예요. 반만 일을 하고 반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어쨌든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감가도 될 거고 거기 그렇다고 무슨 뭐 형광등도 꺼놓고 물론 이제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가격에 팔면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마진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그죠? 마진을 마진을 좀 지키기 위해서겠죠, 사실은. 더 높인다 이게 아니라 마진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자 이런 거에 대해서 TSMC가 요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객사들 입장에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네가 1등이니까 너한테도 맡기지만 나 삼성한테도 좀 맡겨야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고 TSMC의 지금 뭐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한 2만 달러 수준인데 5나노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3나노 가는 데만 한 25%? 이 정도 가격이 높아지는 요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애플을 제외하고 또 주요 고객사들은 올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냥 4나노 공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3나노가 4나노보다 좋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굳이 3나노를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분명들 이제 말들이 있는 거예요. 뭐 1등은 1등이지만. 그래서 이제 TSMC의 이제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주문을 주는 그런 팹리스 업체들이 물량이 좀 당연히 TSMC에 계속 집중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집중되어 오면서 TSMC가 이 수요를 또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이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이런 게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AI 요새 뭐 자율주행 좀 첨단의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게 수요가 또 막 늘어나니까 지금 TSMC가 갖고 있는 4나노, 5나노 요 정도 캐파로는 전부 다를 내가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워낙 인기가 또 많으니까 많긴 많거든요, 인기가.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이원한 니즈가 커지겠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씨 줄 서가지고 뭐 평생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이만큼 있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가 최고 맛집이긴 한데 저기도 좀 가자. 그래서 저 집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인 거죠, 그죠?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뭐 전체가 다 삼성전자한테 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는 삼성전자한테 또 맡기는 요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 기회죠. 이렇게 줬을 때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다음에 또 맡길 때는 나한테 뭐 맡길 수도 있는 거, 내가 잘하면, 그죠? 그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바로 이 밑에 있는 파운드리 밸류체인 이런 업체들은 수혜가 막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전망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이 파운드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는 원래는 우리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할 때 이제 비메모리 쪽이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메모리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 삼성이나 SK나 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이 파운드리 시장에 되게 늦게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아.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나 저기 들어가는 메모리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뭐 성능이 다른 것들이 막 있고 뭐 용량이 다른 게 있고 막 있겠지만 그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왕창 만들어서 분량 없이 분량 없이 잘 만들어 가지고 납품만 하면 되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대량 양산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시장의 뭐 성장이나 뭐 삼성전자의 뭐 자체 AP도 있단 말이에요. 엑시노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양산했던 이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오면서 지금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부터 한 10년, 10몇 년 전, 한 2010년만 하더라도 존재감이 거의 없다가 2013년 들어가지고 뭐 이제 겨우 뭐 점유율 좀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뭐 TSMC 빼고 거기 이제 너무 혼자 1등이고 그 밑에 단의 애들하고 좀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4나노 공정 이런 거 성공하면서 뭐 퀄컴 물량, 애플 물량 이런 거를 삼성전자 끌어왔다고요. 그러면서 뭐 인텔, TSMC 이런 데보다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언제 좀 삐끗하게 됐냐면 TSMC가 그 FOWLP라고 하는 그 후공정 기술, 이렇게 패키징하는 방법인데 그 FOWLP라고 하는 패키징 방법을 내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폰 그때 7, 그때 A10이라고 하는 그때 AP의 수주를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원래는 10나노가 이제 한동안에 이제 메인 노드가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0나노 집중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TSMC가 이제 7나노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퀄컴의 뭐 스냅드래곤 이런 것도 이제 전부 TSMC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요 고객사들이 다 나갔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의 중소형 고객사나 뭐 중국 쪽 이런 데랑 이제 매출을 막 늘리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장세를 유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이제 7나노에서 이제 이탈했던 퀄컴도 5나노 기반으로 하는 스냅드래곤 그때 888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을 했고 또 3나노 공정에서는 또 세계 최초로 또 GAA 기반으로 반도체 양산에 또 성공을 했고
또 지금 TSMC랑 뭐 격차가 워낙 크게 나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나 뭐 3에서 5나노 파운드리 뭐 수율 같은 게 아까도 뭐 75, 60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수율을 또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경쟁사 중에서 유일하게 JA의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TSMC의 또 이 고객사들이 이 점차 TSMC에만 물건을 안 주고 이 주문을 삼성전자 좀 나눠서 줘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는 좀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랑 이때까지 별로 관계가 없던 TSMC에서 지금 물량을 주고 있는 고객들도 뭐 삼성전자로 뭐 걔네가 뭐 갑자기 다 오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원래 삼성전자랑 그래도 한번 뭐 일을 해봤던 그런 뭐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다시 뭐 삼성을 충분히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실적이 이제 잘 찍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 정말 관련이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이게 뭐 요새 뭐 반도체 섹터가 뭐 한참 또 오르다가 또 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어떤 의심보다는 이제는 좀 더 기대를 좀 걸어볼 충분히 여기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